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선제국어 드디어 이제 내년 합격을 위해서 달리는 새로운 기본 이론 시즌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올인원 강의 기본과 심화 합쳐진 강의입니다. 간단하게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행된 OT에서는 이 수업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2019년 선제국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이 무엇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019년 저희 합격 전략, 정말 이제 이번 올해 시험을 분석하면서 이제 많은 연구진들 또 많은 학원 관계자분들과 함께 논의를 거듭했어요. 그동안 이제 선제국어가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시험 유형, 특히 이론이 강화된 시험에서는 최적화된 어떤 강의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을 보고 나는데 일부 학생분들께서 독해 문항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많이 못 풀었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후기를 보고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아니 제 나름대로는 모든 강의 때 독해를 강조하고 독해 문제 풀이를 강화하고 했는데 왜 도대체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여러 학생들과 뭐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분석 결과도 본 결과 앞으로 시험을 위해서 특히 2019년 합격을 위해서 조금 달라진 새로운 전략을 짜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게 된 게 뭐냐? 이론 학습을 좀 빠르고 강력하게, 이론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깊이 있게 진행을 하되 여기에 문제풀이를 굉장히 풍부하고 강력하게 붙여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론 학습을 전체의 100이라고 하면은 50, 60 이상을 수험에 이론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론의 깊이를 낮추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건 아니지만은 이론을 조금 더 회독이 좀 빠르고 이 단과 시간이 충분히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론을 시험 직전까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기본서 이론 학습을 열심히 하셨는데 시험 직전에 가면 또 내용을 까먹어. 그러면 안 되겠죠. 결국은 감을 유지하고 점수를 끝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강력하게 결합되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전체 100이란 비중에서 이론의 깊이를 유지하되 조금 더 빠르게 회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나머지 그 영역, 늘어난 어떤 분야만큼을 이거를 강력한 문제풀이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2019년에 저희 전략이 기본서류가를 펼치는 그 순간부터 문제풀이를 결합시켜보자. 여태까지 문제를 제가 좋은 문제를 나눠드리고 혼자 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문제풀이까지 제가 도와드린 시스템으로, 그래서 빠른 이론 회독, 그리고 반복된 이론 회독을 통해서 회독수를 같이 높이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고요.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문제 실전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제풀이를 좀 강력하게 결합하자. 요것이 이제 이번 2019년을 대비하면서 저희가 세웠던 전략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기본서 그러면은 학습에 무엇이 더해지는가? 이번에 그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서 선제국어 W라고 들어가 있죠. 근데 그 W가 뭐냐? 뭐 특별한 이름일 것 같지만 워크북입니다. 근데 그 워크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조금 이따 OT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워크북 W가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원별 모의고사 시스템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단원별로 배운 내용을 그 단원별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OMR 카드를 활용해서 실험을 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한번 이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매일 국어를 제가 한 시즌 여러분들한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 국어 시스템 중에서 매일 국어 시즌 7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배웠던 특히나 지식이 강화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죠? 총 한 달 분량의 그 반복, 그 복습 강의를 제가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어떤 기본서를 도와주는 문제풀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선제국의 특성은 기본서 학습의 문제풀이 시스템을 접목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저희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 강의 전에 항상 운동을 무지하게 해가지고 체력을 좀 단련하고 옵니다. 그래야지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4월, 5월, 6월까지 체력이 견뎌요. 그래서 제가 1년 중에 제일 체력이 좋을 때가 보통은 7월 기본서 오픈할 때
그렇죠? 이때고 이제 서서히 체력이 이제 이렇게 낮아지게 돼서 맨 끝에는 이제 거의 목숨목수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은 이번에 선제국어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마치 7월달에 제가 다이어트하고 온 느낌과 비슷해. 난 죽으라고 해가지고 3kg 빼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막 이럴까봐. 자, 확실한 삼회독을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기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지는 않죠. 아니 기본 내용 달라져 있으면 그동안 제가 가르친 거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이런 내용은 달라지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이것을 오래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서 안고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훈련 시스템을 보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삼회독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올인원을 통해서 1회독을 하시고요.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2회독, 3회독을 저와 같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신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커리를 타지 않고 바로 기출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보통은 여러분께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고 올인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학습한 다음에 바로 실전 문제풀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2달 동안 그렇게 땀을 한번 흘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삼회도 1회독은 기본서를 통해서 합니다.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워크북 W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워크북을 통해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해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수업이 이제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제가 매일고 시즌 7을 열어드리게 될 겁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 짧은 형태의 강의로 다시 반복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매일고 시즌 7만 단원별로 돼 있어요. 다른 것은 단원별이 아닌데 그럼 제가 열어드린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복습하면서 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3회들 확실하게 좀 끝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빠른 해독과 풍부한 문제풀이를 지금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시험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무원 시험이 도대체 다른 여태 시험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면은 저희 시험의 특성은 지식형과 지문 분석형. 이 지문 분석형이라는 게 이른바 수능 문제거든요. 이쪽이 거의 반반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얘가 좀 더 강조될 수도 있고 얘가 좀 더 강조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형 문제, 즉 문법, 어휘, 한자 이쪽과 근데 오른쪽 독해 문학 쪽 문제가 거의 반반 정도 나온 특성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이게 작년 지난 3년간의 그 문항 그 수를 갖다 세본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문법과 문법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문법이 42문제, 문법이 36문제이기 때문에 더해버리면 지금 이게 67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해가 이렇게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독해를 보시면은 55문제. 그러니까 문법하고 규범을 합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독해 문제도 상당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휘 한자가 그쵸 여러분들 세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36문제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학이 그 다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하시겠지만 문학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현대문학 28문제 그 다음에 6문제 해가지고 고전과 합치면은 30문제가 넘게 나오지만 어쨌든 순위를 보게 되면은 국어 문법과 국어 규범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휘 한자 나머지가 문학 이렇게 이제 문학 비율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7급은 어떻게 되는가? 자 7급의 출제율인데요. 7급은 문법과 규범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7급이 9급에 비해서 더 지식형이에요. 7급은 오히려 독해 문제가 9급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41문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어휘 한자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실제로 문항수는 독해가 많이 나오지만 7급 독해가 9급에 비해서 특출나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7급 보시는 학생들은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될 게 문법 규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한자, 어휘 한자에서 그저 점수를 따야지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이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급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법, 규범, 그 다음에 어휘 독해, 그쵸? 그 다음에 7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법, 규범, 그 다음에 어휘 한자. 물론 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중요도 수는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수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면은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법과 규범이 저 중에서 13문제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보통 나머지 시험에서 문법과 규범을 적게 나올 땐 6문제, 많이 나올 땐 9문제 정도로 정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독해가 국가직 같은 경우 7문제가 나왔었죠. 5문제에서 9문제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5에서 7. 서울시 좀 다릅니다. 서울시는 지식형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독해가 3문제, 1문제,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를 보신 분들은 문법, 그다음에 규범, 어휘 한자, 지식형 좀 집중해야 되는 생각을 하시고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도 비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휘 한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적게 나올 땐 2문제, 많이 나올 땐 5문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휘 한자 합쳐서 한 3문제 정도를 잡으면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한 문항 비율이지 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도별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난도별로 되게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문법과 규범을 거의 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저희는 전체 100분위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누구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은 수능이나 여태시험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곳이 정해져 있죠. 저희는 등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상위 20%만 중요해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만약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90%에서 40%까지 올랐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합격권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합격권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존중하나 그분들은 합격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평균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는 상위 20% 성적이 중요해요. 그러면 상위 20% 실제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도별로 보게 되면은 이쪽을 잘합니다. 이쪽은 난도가 높아져도 잘해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못하는 게 뭐냐? 어휘 한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하지만은 편차가 심한 데가 어디냐? 독해문학입니다. 이 독해문학은 제가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 안 해도 너무 잘하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좀 많이 부족하시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문항수는 대충 이 정도가 되지만 상위권들이 먼저 잡고 가는 건 무엇이다? 그죠, 지식형이에요. 무조건. 문법 규범은 꽉 잡고 가고요. 상위권이라고 하지만 어휘 한자는 또 많이 못하십니다. 이런 어떤 편차를 보인다는 걸 살짝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체적으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7급 출제율, 그 다음에 9급 출제율인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이게 올해 나왔던 국가직 9급 문제의 문항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지식형 문항이 올해 좀 줄어들었어요. 한 문제가 줄어들었죠. 8문제. 자, 문법과 규범이 조금 나왔어요. 5문제. 그 다음에 독해가 한 문제가 늘어났어요. 7문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휘 한자 2문제, 그 다음 현대문학 2문제, 고전이 3문제 이렇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독해한 문학이 좀 강화된 것이 이번에 국가직 9급의 특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7급은 어떻게, 지방직 9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방직 9급은 문법과 규범이 6문제, 어휘 한자 2문제, 고전법 1문제, 독해가 똑같이 7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많은 학생분들이 시간이 좀 모자란다, 그죠? 라고 했던 이유가 국가직하고 지방직도 보통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2문제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시고 또 하나는 지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모두가 독해와 현대문학, 고전문학 쪽의 비중이 좀 높아지다 보니 문제의 난도와 상관없이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희 시험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가직과 지방직을 독해를 좀 길게 냈던 시험이 갑자기 서울시로 가니까 다시 두 쪽자로 변하면서 전체를 또 문법으로 깔아버렸죠, 시험을. 그러니까 좀 약간 시험마다 워낙 경향이 다르고 어떤 경향이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분명히 말씀 못 드려요. 바로 전해를 보게 되면은 2017년도 국가직 9급 문제인데 지식형이 몇 문제? 11문제 하나 됐고 수능형이 또 9문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역으로 갔지만 그 다음에 지방직도 마찬가지죠. 지식형이 11개, 수능형이 9문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무조건 수능형이 더 많이 나옵니다 라고 제가 확답 못 드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도 9문제 나왔고 지금은 11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두 문제 차이가 올라갔다 늘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식형 문제만 공부하신 분들은 수능형을 강화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능형 문제만 생각하셔가지고 이 시험에서는 지식형을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식형을 공부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서울시 문제는 좀 다릅니다. 서울시 딱 무섭다. 자, 보세요. 올해 나왔던 서울시 문제입니다. 지식형이 15문제예요. 15문제. 수능형 독해를 그렇게 앞에서 강조했는데 3문제뿐이 안 나왔어. 그럼 선생님 7급은요? 7급 볼까요? 지식형이 똑같이 15문제인데 웬일이니? 문법 규범 합쳐서 13문제다. 미치겠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독해가 겨우 2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별로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하긴 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결론 우리가 내려야 될까요? 1년의 변화를 가지고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문제씩이 더 나온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2017년도에 수능형 문제가 안 나왔냐? 그건 아니야. 분명히 독해 문제나 문학 문제가 2017년에도 9문제나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택해야 될 전략이 뭐가 되겠어요? 어느 한쪽만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저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형과 지문 분석형의 조화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새의 양 날개를 비유를 하는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 얘기를 항상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식형만 만약에 잘하신 분들은 수능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시험에서는 여태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모의고사가 뒤집어진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역으로 아니야 여기서는 암기가 필요 없어 지식형 필요 없어 하셨던 분들은 절대로 고득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냐? 지식형과 수능형 문제를 모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3단계라고 하는 점수를 올리게 되는 그 방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아마 이해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점수를 갖다가 고득점을 먹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발판이 되는 분야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득점 학생들은 여기를 별로 안 틀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미리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를 쌓는다는 거죠. 1단계는 반드시 40% 정도 출제가 되는 문법과 규범을 우선적으로 먼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6문제가 나오든 7문제가 나오든 8문제가 나오든 이거는 100% 학원에서 특히나 수업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렵게 나면 오히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잘 봅니다. 근데 여기가 쉽게 나왔을 때 점수가 뒤죽박죽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나올 땐 6문제, 많이 나올 땐 아까 서울시는 13문제까지 나왔지만 13문제는 좀 과하다 생각하고요.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법과 규범을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여기에다 뭘 써야 되냐면은 독해 문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독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학은 제가 이제 실제 문학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력을 배워갈 수 있고요. 기출지문을 익히면 문제도 똑같이 나올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독해는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이게 느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밑에 있는 기반을 쌓으시고 여기 독해 문학으로 다지신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2단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0에서 15%가 부족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쌓게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어휘하고 한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이건 무조건 잘하고 여긴 조금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해. 그런데 그분들이 뭐 100점, 95점, 90점 넣기 힘든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서 독해에서 하나 정도 삐끗, 여기서 한자나 아니면 어휘에서 한두 개가 삐끗. 이래서 사실은 90점 안팎, 95점 안팎, 85점 안팎 거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점수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는 지역적인 어떤 어휘 한자까지 다 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정말 급해집니다. 왜? 나머지에서 더 이상 점수 오를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충분히 문법과 규범 올렸어. 독해는 사실 100% 자신할 수 없어. 쉽게 나면 다 맞아. 어렵게 나면은 내가 약간 불안한 게 있어. 그럼 마지막에 자신이 그동안 비워져 있던 데를 공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휘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휘 한자는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 미리 잡아놓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3단계로 점수가 올라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할 때는 문법과 규범을 확실하게 그리고 두 번째 독해랑 문학은 꾸준하게 분석을 통해서 실력을 쌓기 마지막 세 번째 만점을 위해서 어휘 한자를 꾸준하게 된다는 3단계라고 하는 이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학습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2019년도 합격을 위해서 기본 이론을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문제풀이로 다지겠다. 그래서 문제풀이 시스템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부터 합격을 앞당기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쵸. 지식형과 수능형을 좀 균형감 있게 이 공부의 방향을 짜서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이걸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 제 예전에 4년 전 OT를 찾아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4년 전 OT를 찾아보고 5년 전 OT를 찾아봐도 이미 저희 쪽 시험은 2014년도부터 이미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독해가 이제 중요하게 된다. 지식형과 수능형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도대체 지식형이 뭔지 수능형이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선제 국어를 비롯한 공무원 기본서에는 다 이미 수능형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정통적인 공무원 문제의 정석은 뭐 선제국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 이론이 압축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양쪽에 기출 문제가 되어 있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빠르게 저희들의 지식을 익히는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능형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과거 그 10년 동안의 수능 문제 그리고 평가 문제를 쭉 다 분석을 해서 다 이제 파일 정리 다 이제 끝내놨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이미 2년, 3년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행과 다르게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반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7급 수업도 기본서로 하고 9급 시험도 뭐 기본서로 하고 문제풀이를 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법원직이라고 하는 시험 아세요? 제가 법원직 단독반을 지금 여기 와서 4년째 지금 맡고 있는데 법원직 단독반은 유일하게 수능 문제풀이를 해요. 거기는 간단하게 이론 학습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수능 문제를 풉니다. 평가 문제 풀고요. EBS 문제 풀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시험에서 100% 수능 문제를 나오는 시험이 법원직이에요. 그 법원직은 25문이 출제가 되는데 25문 중에서 딱 3문제만 문법이 나와. 근데 문법도 수능 문제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독해랑 문학이 수능과 똑같이 나오고 평가원 응용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 법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수능 문제 그 정리가 좀 끝났는데 이번에 저희가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수능 문제 파일별로 정리한 걸 다 뽑았어. 다 이렇게 봤어. 쭉쭉 보면서 이 문제랑 저희 쪽 문제랑 유사하게 나오는 유형을 다 골라서 넣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사한 문제도 많이 있고요. 이미 그것이 우리 쪽 문제화돼서 출제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선제국어에 한 꼭지가 추가가 됐는데 뭐가 추가됐냐? 이론이 있고요. 옆에 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뒤쪽에 가면은 주관식 문제 정리 있고 객관식 단원별 문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번에 이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아예 저희 쪽 문제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콕콕 찍어서 기본서에 수능형 문제 익히기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수능 문제가 저희랑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의 불안감을 아예 그냥 불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꼭지 하나에다 수능 문제 풀어보기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압축되어 시간도 절약이 되죠. 그 많은 수능 문제들 중에서 저희 문제 유형과 또 일치하는 문제는 일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쏙쏙쏙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열심히 듣게 되면은 수능형 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별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서를 통해서 바로 나중에 어떤 문제풀이에도 결합할 수 있도록 이런 꼭지를 이번에 한번 더하게 된 겁니다. 자, 문제를 그냥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책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공무원 문제랑 수능 문제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공무원 문제예요. 너무 심플해요. 종이값 안 들어요. 잉크값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해요. 다음 주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결국 이것은 자음과 모음이란 의문의 특성이거든요. 수능은 이것을 풀이식으로 넣게 되는 것뿐이에요. 지문제시가 들어갑니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저희 책에 이번에 수록된 문제입니다. 학생, 식물이 식물로 발음되는데 그러면 자음의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그래서 선생님 막 대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식물이 식물이 되었을 때 무엇이 바뀌게 되냐? 이것을 우리는 지식형으로 그냥 그쵸 자음동화 이렇게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어떤 것을 그쵸 표에서 찾아서 푸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에 이런 식으로 지문이 제시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다만 약간 갈라지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공무원 문제랑 수능 문제랑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르냐.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풀이 방식을 풀어도 돼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요, 수능 독특한 문제풀이 방식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료만 비교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조금의 OT를 촬영할 예정이에요. 조금의 OT를 촬영을 해서 공무원 문제랑 수능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문제풀이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떻게 대비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가는 이 기본서와는 조금 좀 논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제가 OT를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무엇이냐? 불안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다. 다만 지문이 제시되어 있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그것도 사실 안 보다가 그런 문제 나오면은 불안할 수 있고 낯설 수 있잖아요. 이번에 기본서에서 수능에서 콕콕 집어서 가장 유사한 문제 유형 다 집어넣습니다. 문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푸시면은 어떠한 문제 유형이든지 여러분께서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충실하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유형에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기본서예요. 이게 아까 제가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전 죽어라 3kg 빼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 책은 되게 비싼 것 같아. 근데 매년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저희가 시험이나 아니면은 출제 경향도 조금씩 변하기 마련인데 책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강의 방식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실을 엄청 기해서 노력을 해서 매번마다 만드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오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본서에 충실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게 합니다. 기본서 그냥 강의를 쭉 보게 되면 강의 수가 80강, 90강, 100강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강의를 보게 되면은 일단 듣기가 굉장히 무서워지고 질리게 돼요. 하지만은 기본 강의가 왜 이렇게 강의 수가 많냐? 전 범위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만약에 쪼개서 하게 되면은 자, 문법 따라와줘, 독해 따라와줘, 문학 따라와줘, 어휘한자 따라와줘, 문제풀이 따라와줘. 그렇게 되면은 실제 강의 수는 이것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쪼개놓은 강의 같은 경우는 그 분야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특화 강의일 뿐이에요. 저도 그런 강의 있어요. 수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독해 나임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들으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본서를 학습을 하시면은 전범위가 다 대비가 돼. 그러나 학생분들에 따라서 간혹 개인의 어떤 특성상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화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강의를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처음에는 양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강의만 충실하시고 이 강의에 부속되는 정말 그 강력한 문제풀이를 따라서 하시면은 다른 커리를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커리를 다 타지 마시고요. 바로 기출문제풀이, 바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첩경이 기본서 학습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공무원에서만 기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서 필요가 없다면은 이 거의 20년 이상 동안 왜 기본서 학습을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 그 OT 때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능책으로 나눠버리면 수능책이 저희 책이 3배가 돼요. 왜냐하면 수능은 다 쪼개놨죠. 그리고 수능은 아시겠지만 문제 하나당 이제 눈이 아플까봐 잘하는 학생들 눈이 아플까봐 문제 간격이 넓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양쪽 배열이 돼 있고 사실 눈이 좀 아파요. 우리 이 시력을 좀 약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책이긴 하죠. 그런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일반 책으로 만약에 펼치게 되면 이 책이 3배 이상이 돼버려요. 놀란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서에 있는 총 문제수가 몇 문제일까? 깜짝 놀랄 텐데. 근데 이거는 지금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강의 시작은 가제본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다 세지 못했어요. 작년 걸로 이건 해드릴게요. 작년 책으로 우리가 실제로 세본 겁니다. 자, 작년에 들어가 있는 2018년도 선제국 기본서의 총 문제수는 그쵸, 객관식이 1600문제예요. 믿어지세요? 자, 주관식 몇 문제일까? 272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1600이면요, 여러분들 웬만한 기출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수가 사실 객관식 뭐 한 줄짜리도 물론 있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희 날개별 돼 있죠? 그리고 날개별 돼 있고요. 애매하게 끊어진 2줄은 다 문장을 굳혀서 한 줄짜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별은 조금씩 해서 넣은 거예요. 딱 봤을 때 눈은 별로 안 아파 보이지만 이 안에 요 편집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배열을 매번 고치게 되는 거예요. 양이 안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있는 문제수야, 작년도 책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도대체? 한눈 팔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거 기본서 공부할 땐 기본서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강의 시간마다 주간식 문제 드려요.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단원별로 모의고사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자 자료, 암기 자료 확인하라고 제가 드리죠. 여기다가 이따가 보여드린 암경 앱 무료로 거기 깔려있죠. 이건 매년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본서랑 똑같이 맞춰드려요. 선생님 저는요 팔이 아파서 기본서 한자 오유 못 외우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암기용 앱에 매년마다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넣어드립니다. 팔이 아파서 책을 못 들고 다니시면 암경 앱만 휴대폰 들고 다니는 힘 있잖아요. 그렇죠? 들고 다니면서 보시라 해서 암경 앱을 만들어 드렸고 거기다 이번에 워크북 W까지 넣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문제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올 거야.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산하에 부과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매일국어 시즌 7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라는 대로 학습만 하고 충실히 학습하면은 뭐 문제가 모자라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넘칩니다. 거기서 각자 직리를 맞게 선별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무엇이냐? 합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 지식형 국어 문제랑 수능형 문제를 골고루 양쪽 능력을 키우면서 학습을 하되 그걸 할 수 있게 맞는 게 바로 기본서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기본서 안에 양쪽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충분히 문제풀이 훈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따라만 오면 3회독이 가능하다. 말로만 한 3회독은 진짜 3회독 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 여러분께서 합격하기 위해서 워크북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강사로서 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 강의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이상 강단에 서는데 매번 강의 개강할 때마다 떨리죠. 떨려요. 그게 이 긴장감이 왜 이렇게 해마다 더해갈까? 해마다 더해가요. 해마다 오히려 이제 1년, 2년, 3년 있으면은 사실 제 짬밥 정도 되면 좀 놀기도 하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항상 더 바쁘고 항상 몸은 더 아프고 어떻게 보면 항상 긴장하면 더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강의를 약간 저를 위해서 했던 측면이 크죠. 이제 무명 강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도전기 막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솔직히 저 자신보다도 저를 따른 학생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전에 저희 선배 강사 저한테 해줬던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선생님께 그랬거든요. 선생님 정도 연배시면은 이제 편하게 강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진짜 준비 열심히 하고 진짜 막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저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한참 어린 강사였으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나처럼 강의 경력이 쌓아지면은 그때 봐라. 긴장도라는 게 점점 강해지지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선배님 연배가 되면서 강의를 해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같은 걸 수도 있겠는데 긴장도 자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기본서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못한 학생들이 보이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보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학생들한테 이거 하라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데 왜 제가 안 할까? 그래서 이번에 싹 다 묶어버린 거예요. 야 니들 이래도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묶어서 줄게. 그냥 기본서에 넣어서 줄 테니까 출력하기 귀찮아요 라고 한다. 이런 얘기 좀 하지 좀 마라. 그래서 이번에는 묶어서 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풀어버려라. 강사로서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강의도 있지만 저는 교재 연구나 양질의 자료 제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강의는 저 하나 가지고 되지만은 교재 연구나 자료는 혼자서 못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사 외적인 능력이기도 한데 좋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끊임없이 훈련시켜가지고 연구소에서 공동 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할 얘기도 하고 저는 저희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시는 선생님들도 그 경쟁 관계가 되면서 그 이상의 또 자료를 만들어내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는 강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강의도 있지만은 좋은 자료, 끊임없이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하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당연히 암기자료 들어가 있어요. 한글 맞춤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표준 발음법 이런 암기자료 싹 다 수록돼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 독해한산다가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두 번째, 그쵸, 문학 분석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해랑 문학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 이론으로 최대 문풀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은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시험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3회독을 통해서 정말 실전 문제 풀이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랑 문학은 조금 다른 이유가 개인적인 실력차가 너무나도 커요. 이론이 강화된 파트가 아니야. 만약에 이론이 강화된 파트라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현대문학사 들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서울시 현대문학사는 100%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 현대문학사는 그냥 저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냥 제 강의 한 번만 듣고 가세요. 그럼 다 맡게 해드립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사를 제외하고선 이론이 강화된 파트가 매우 적어요. 그럼 여기를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가? 이론이 적은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쵸, 최소 이론으로 최대 문풀을 그쵸, 그 훈련 과정에 동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중에서도 현대문학사 같은 것도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독해랑 문학은 조금 다른데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정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나는 독해가 강한 유형이다가 있을 것이고 나는 독해가 약한 유형이다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선호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점수를 보셔야 돼요. 점수를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수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자신의 수능 등급을 보셔야 되겠고 아니면은 그것이 없거나 기억이 좀 안 난다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쪽 시험 문제를 5회나 6회를 빠르게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옵니다. 내가 독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언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독해가 강한 유형이다. 이분들은요. 단기 커리로 가셔야 됩니다. 독해문학은 사실 이 학원 강의의 도움을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은 문법처럼 절대적으로 받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독해문학 원래 잘했다. 문법하고 어휘 중심으로만 가세요.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제국어 1권부터 4권까지 중에서 1권 강의, 4권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3권의 문학 강의 중에서는 고전 문법, 문학은 꼭 들으셔야 돼요. 고전 문학은 수능과 좀 달라요. 수능은 요즘 해석본이 나와. 하지만은 저희는 원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만큼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문법과 어휘 플러스 여기다가 고전 문학 정도를 듣게 되면은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독해 문학을 못해, 즉 지문 분석을 잘 못해, 그럼 이게 약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어에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풀커리 타세요. 1강부터 끝강까지 무조건 다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매주마다 독해 지문 푸시고 시분석지 푸시고 이걸 읽어보라면 읽어보시고 하셔야만 됩니다. 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문법처럼 단기간에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힘들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내가 독해 문학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문법 어휘, 그 다음에 고전 문학 꼭 들으세요. 근데 얘는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요거를 들으시고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약해 하신 분들은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거 그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문법은 제가 수업을 들으면 된다고 했는데 독해는 어떻게 그럼 훈련을 해야 되냐? 독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해는 네모이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독해는 뭐다? 독해는 뭐다? 독해는 찍는 문제이다. 버리는 문제이다.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이번에 혹시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독해 때문에 시간이 많이 모자라시거나 아니면 독해 문제 때문에 평상시에도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독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능보다 쉽습니다. 법원직보다 쉬워. 법원직은 뭐 지문이 이따만 식이에요. 근데 수능보다도 쉽고 수능보다도 지문이 짧은데 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렵다 느낄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독해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능을 보셨던 분들이 한해서지만 수능은 제일 어려운 게 독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독해 위주로 되죠. 근데 내가 3년 동안 대입을 준비하면서 죽어라고 독해를 했는데 독해 능력이 안 늘었어. 그럼 그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아니죠, 선생님. 성인 됐으니까 나의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법원진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법원진 학생은 수능과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안 됐지 않냐. 그럼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독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푸니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맞게 계속시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건 바로 뭐냐면 독해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제가 매번 문제풀이마다 그렇게 모기 쉬도록 잔소리하는 독해야 산다라고 하는 훈련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독해책을 하나 냈는데 그 독해책의 제목이 독해는 나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이 저거였어요. 제가 저걸로 하자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 안 맞다 해서 하지 말래. 근데 사실은 저는 사실 10세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라 10번을 단축한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학생분들이 기술이란 말이 되게 혹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단 학생분들이 혹하는 게 두 가지예요. 숫자가 들어가면 혹해요. 그쵸, 여러분들? 막 제가 뭐 3에다 혹하면 왠지 333, 막 10분 단축 10, 막 이러면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기술 스킬 이러면은 자기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나를 합격으로 이끌어준 마법 같은 게 있겠지 해서 굉장히 혹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제목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붙였던 건 10세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독해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을 기르자면 독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술? 조금 있어요. 근데 기술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문을 못 읽어내면 못 푸는 게 독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강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독해는 제발 본인이 좀 풀어라.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독해 산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독해 산다는 독해 훈련용 학습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독해 산다가 중요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3년 동안 죽어라 문제 풀었는데 안 됐잖아. 그럼 그 방법 계속 할 거예요? 그 방법 전에 저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문제를 많이 푼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만 풀어서 성적이 안 올랐던 게 과거의 자신 모습이라면 그 전에 전 단계로서 본인이 직접 요약하는 훈련, 직접 글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독해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해야 산다는 독해를 해야 산다란 뜻이에요. 독하게 독해를 하자, 독해를 해야 산다. 이거를 제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시험은 독해가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어시험의 전반적인 트렌드예요. 공무원 시험이 가장 느려. 3년 전에 저는 이렇게 늦게 독해가 강조될 줄 모르고 3년 전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해 독해가 안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많이 너무 쉽게 나왔다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시험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는 뭐냐? 문법은 지식 암기 이해예요. 그리고 독해는 수업이 아니야. 스킬이 아니라 본인이 풀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바로 훈련이에요. 그럼 선생님 세 번째 문학은 무엇입니까? 문학은 뭘까? 문학은 찍는 것이다? 아니죠. 문학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론이 필요한 파트예요. 이론이 매우 적습니다. 이론 플러스 분석력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법은 저를 믿고 하세요. 문법은 이해 플러스 암기예요. 독해는 저를 믿되 앞으로 제가 제공하는 훈련과 자료를 더 믿으세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훈련입니다. 제가 약간의 스킬 강의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훈련이 된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문학은 바로 무엇이다? 이론 플러스 분석력인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하라고 만든 게 워크북 W예요.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를 괜히 이것저것 자료를 집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세 가지죠. 문법은 남기다. 독해는 훈련이다. 문학은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직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벗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안에 독해와 산다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편집 다 돼 있고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함기 자료가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요령 끝나면 거기에 맞게 기본서의 워크북 몇 쪽을 표시하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기본서를 학습하시 워크북, 기본서 학습하시 워크북, 모의고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합격하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라 하는 거 세 가지. 문법은 이해함기다. 그 다음에 독해는 훈련이다. 세 번째 문학은 이론과 분석력이다. 분석력만 있으면 이론적 문제에서 틀려. 근데 이론이 문학은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문제 풀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고 요거를 모아놓은 훈련북이 워크북 W라고 하는 거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죠? 당연히 문제풀이인데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월요일에는 주관식 테스트를 볼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 화요일에는 배운 데까지 객관식 테스트를 같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하게 되는데 수업을 통해서 1회독 하시고 복습을 통해서 2회독 하시고 테스트를 통해서 3회독 하시고 만약에 복습과 테스트를 2회독을 시작하시면은 마지막에 매일 국어 제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3회독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가 있다. 다만 이것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만 쫓아서 하게 되면은 그쵸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실력이 될 테니까 저를 믿으시고 반복해서 열심히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복습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단원별 모의고사입니다. 복습 시험은 개별적으로 문제를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지 시간 강의에서 문제풀이를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단원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처럼 이신문항 여러분들 OMR 카드로 시험을 보고 제출하고 제가 많이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단원별의 내용을 좀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 단과 수업이 거의 끝나게 될 때 뒤쪽에 있는 문학이나 여기 진도를 뺄 때 특히 고전문학, 현대문학 진도를 뺄 때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게 다시 그죠? 참 사람이 참 놀라운 게 난 국어라고 형태론 공부하고 한글만 공부했는데 뒤쪽에 또 문학을 막 달리게 될 때 앞에 있는 걸 또 까먹게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때쯤 돼서 제가 제공하는 게 매일국어 시즌 7 강의 교재는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신 분이나 실강 들으신 분들 다 제공됩니다. 강의가 일정 기간 동안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문제풀이 형태로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형태론 까먹었다. 그러면 매일고 형태론 강의 다시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요 강의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열리게 되고 이 진도가 나가면서 열리게 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즉 여러분들이 7월과 8월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전체 앞에 있는 지식을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근데 단과 강의가 끝난 다음이 또 문제예요. 일단 단과 강의를 갖다가 따라오는 것도 문제인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여기를 와서 쭉 봤더니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죠 오늘. 특히 첫째 날이고 책도 받아야 되고 뭐 굉장히 학생분들이 많으시고 새벽부터 줄 서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정도 중요한데 전 더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 보는 거예요. 강의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7월과 8월에 제 강의를 믿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제가 7월, 8월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기 전에 막 몇 달 동안 운동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내년에 보통 3월부터 시험을 쳐서 보통은 6월 정도나 7월 정도 7급까지 하면 8월에 끝나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제 체력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버틴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 뭐 몸 하나 건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내년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자료와 문제풀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저한테 기본 이론 들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제가 강력하게 문제풀이를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한테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훈련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국어 딱 2달에서 내년 4월 5일 시험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죠. 그거 딱 2달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한자도 암기하는 게 아니죠. 국어를 지금부터 2달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문법, 정말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고요. 독해의 기본적인 스킬과 기본적인 학습법, 그 다음에 문학 이론 완벽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분석은 좀 더 하셔야 되고요. 고전 문학은 완벽하게 끝내드립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못 해드리는 거 하나, 어휘 한자. 여긴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 독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의 의무이자 여러분들의 권리이지만 여러분들은 저 권리를 누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처음에 저 안경 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거를 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는 저거를 책에다 붙여서 공짜로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저거 처음에 막 난리도 아니고 서로 거래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모든 책에 붙여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희소성이다 생각하니까 막 거래되고 막 카페에다가 뭐 누가 팔았네. 저희가 절대 그거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쿠폰을 뿌릴 겁니다. 학원에서 처음에 쿠폰 좀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 조금 이따 뿌린다. 근데 쿠폰이 모자라서 조금뿐이 안 나갈 때는 그렇게 난리 치시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안 되겠는 거야 해서 원래는 이게 기본서에만 좀 달자 이랬는데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모든 책에 다 뿌리자. 제 책에 모든 책에 안경 쿠폰이 다 달려 있죠. 그 다음부터 흔해지면 이제 매력이 없는 거지. 갑자기 안경 쿠폰이 막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어떤 학생들 깔지도 않아. 나중에 깔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안경은 이 앱은요 개발하는데도 정말 많은 노력이 들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한번 개발해서 그냥 내분기서 두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시켜요. 사실은 거기에 투자되는 저희 인력도 상당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드리겠어요? 7, 8월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겠지만 8월 수업이 끝난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를 여러분께서 어디서 앉아서 공부를 하든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싶어. 나중에 그런 게 좀 생기게 되려나? 뭐 예를 들어서 손목에 차서 선제국어 밴드를 부착을 시켜, 칩을 인식을 시켜, 그래서 졸면은 영상이 튀어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당장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경 앱을 제가 깔아드린 거예요. 저는 비록 여러분들 곁에 없지만 제발 끝까지 암기를 좀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스터디 하신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데 왜 그 아까운 시간에 문제를 만들어 오냐. 다 문제도 틀려 봤더니 틀린 문제를 또 외우고 있어.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안경 앱을 가지고 서로 간 스터디하는 연습을 해라. 여러분들의 학습에 그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게 안경 앱입니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안경 앱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내용이 또 교정이 돼서 올라갈 테니까 새로운 거 다운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키아 산다인데 이번에 선제국어 W에 도키아 산다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예시 문제들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독해를 갖다가 저와 함께 실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한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한 10몇 강 정도 진행이 되는데 독해 수업이 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그런 것을 풀어보시고 그런데 기본 수업 끝난 다음에 독해가 산다 그 딸랑 그 몇 회를 풀어본다 해서 늘진 않거든요. 이후에 제 모든 문제풀이에 독해 산다를 다 제공을 합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내내 그랬어요. 만약 기출문제풀이 든다.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면 거기에 독해 산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반쪽 모의고사를 든다. 독해 산다. 나침반 1, 2, 3를 든다. 독해 산다가 그대로 다 문제를 갖다가 다운받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독해 산다는 과거 3년 동안에 지문이 한 번도 겹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지문은 저희가 그냥 뽑는 지문이 아니에요. 저희는 지문만 선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세요. 박사급 연구원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지문을 뽑아서 오시고 이거를 저희가 다시 연구소에서 다듬어서 내는 게 독해 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직인가에서 강신영의 유쾌한 심리학 지문이 똑같이 나왔죠. 학생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이 이번에 지방직인가에서 나왔던 지문이 독해 산지에서 똑같이 봤대. 독해는 사실 지문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문 적중하면 뭐해? 문제를 못 풀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독해 산대에서 지문 적중도 꽤 높아. 왜 그럴까? 당연히 독해 산대 지문 선정을 저희가 가장 이슈가 된 책들에서 해요. 마이클 셀단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화제된다. 그 책을 가져서 해. 강신의 유쾌한 심리학이 지금 인문학이 화제된다. 그 책 가져서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에서 실제로 지문을 뽑을 수 있는 게 두세 개뿐이 없어요. 그거를 수험작에 맞게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한 자료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독해 산다 같은 자료를 공부하지 않고 선생님이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풀지 말란 뜻이 아니야.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 전에 아직 문제풀이를 할 실력이 안 되면 저거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난 저거 안 해도 바로 풀 수 있다. 당연히 문제풀이로 가세요. 절대 그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애가 쓰이고 가장 사실은 제가 마음이 좀 약간 쓰이는 그런 분들은 뭐냐. 아니 고3 동안 죽어라고 문제풀이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건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데 12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국어 강의를 잠깐만 잘 말해야 돼.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4월까지 제가 올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만약에 수능형 문제가 강화된다, 독해가 강화된다고 하면은 지식적인 거는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돼요. 지식적인 것은 사실 기본서나 기출문제풀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을 통해서 10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문법만 잘해서 합격한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특히 독해나 문학 영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친 듯이 강의를 무한정 듣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파트가 아니야. 문법은 강의를 미친 듯이 들으면 는니다. 근데 독해랑 문학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 독하게 한번 해보자. 12월부터 4월 9까지 지방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를 업데이트를 올려주자. 매일 국어를. 그래서 한번 4개월이나 5개월 동안에 국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국어를 하다가 행정법이 너무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은 행정법을 갖다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과목 공부할 때 그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내가 딴 과목 공부할 때 국어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저거를 나도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이를 악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되게 열정이 뜨거운 7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풀이가 끝나면은 거의 몸이 체력이 이제 소진되면은 그때 가면 마음이 변할까봐 미리 좀 공지를 하는 거예요.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선생님 충분히 기본 이론 숙제하고 문제풀이 자신 있으니까 난 바로 나침판으로 가겠어요 하면 나침판으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조금씩 해서 계속 감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때 10월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행정법 공부할 때, 딴 거 공부할 때 전혀 여러분께서 부담감 없이 국어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이렇게 딱 큰 소리 쳐놨는데 강의 만약에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면 난리가 날 텐데 하여간 이것은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험 추세가 내년에도 유지될지 안 될지 몰라. 내년에도 갑자기 또 지식형 막 그냥 12문제 나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지식형이 많이 나오면 그냥 저를 믿으면 되거든요. 100% 다 맞게 해드리는데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그것은 강사의 역량보다 지속적인 학습 관리뿐이 없어요. 그럼 지속적인 학습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입술 터지게 노력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업데이트 시키고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마련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니까 여러분께서 문법, 독해, 문학, 어휘, 감 유지를 위한 분들은 나중에 매일 국어를 참고해서 쭉쭉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은 뭐냐? 그쵸. 수능과 그 지문 분석형, 그러니까 지식형을 같이 대비하라. 이것은 기본선에 다 있다. 기본선을 정말 열심히 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관리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만 더 팁으로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자입니다. 한자는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 그냥 찍겠어. 괜찮아요. 찍으세요. 대신에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제발 나중에 시험 보기 2달 전에 한자책 좀 사지 마세요. 미치겠어. 아니 왜 시험 보기 2달 전에 한자책 판매율이 제일 높아요? 야, 이건 진짜 재밌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 해도 사는 거야. 여러분들 한자는 평소 때 해야 돼요. 평소 때 조금씩.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한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초반부에 할지 매일 쪼개서 할지 두 가지뿐이 없어요. 후반부엔 못합니다. 그냥 초반부에 할지 매일 쪼개서 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 그랬죠. 7급은 필수예요 여러분들. 근데 9급은 지금 필수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정쩡해요. 왜냐하면 9급도 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초반에 강하게 하든지 매일 하든지. 그럼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요 이번에 국어 단가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전 국어만 끝낼래요. 시간이 있어요 하면 초반에 강하게 잡으세요. 이분들은 오랜 방해끝 같은 약간 부피가 있는 걸 그냥 빡세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 강하게 잡자면 5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단과를 2개나 들어요. 지금 국어랑 그 다음에 행정학이나 이 정도를 같이 끝내지 않고는 도저히 시험을 마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한자를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 매일 국어에 붙어있는 술술 한자를 조금씩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혼자서 독학을 암경 앱 이걸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강하게 하신 분들은 오랜 방어의 끝이고요. 두 번째 조금씩 매일 하실 분들은 암경 앱은 독학용으로 보시고요. 강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매일 국어 다음에 붙어있는 게 술술 한자예요. 일주일에 딱 2장 문제 푸는 거야. 근데 그 2장이 되게 우습게 보이죠. 2장씩 문제를 푸는데 한 달이 되면은 양이 꽤 쌓입니다. 한 달 끝에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모의고사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일 하고 싶다면 술술 한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꼭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한자가 학습 방법은
꾸준한 분이 없어요. 초반에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매일 쪼개서 하든지 초반에 강하게 하든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초반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을 정하시면은 그대로 밀고 가시지 제발 중간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포기하겠다. 절대 포기하는 걸 추천하지 않지만 그럼 끝까지 포기하든지. 근데 왜 중간에 갑자기 시험 보기 전에 한자를 시작하냐고. 그때 가서는 그냥 제가 찍어드린 것만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찍어드린 거 나오면은 평생 저한테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출제자를 원망하시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니까 저는 쪼개서 하든 초반에 하든 본인이 결정하되 처음에는 초반에 강하게 하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들어 드린 게 술술한자야. 또 이것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이것도 하기 싫을 때 혼자 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게 암경 앱이니까 암경 앱에 들어가 있는 한자 가지고 사권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선제국어의 특성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제가 이번에 수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다 보면 약간 저도 사람인지라 준비는 많이 했어도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만큼 제가 노력해서 채우도록 할 테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이란 뭘까요? 수험이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없었으면 좋겠다?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니까 수험이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수험은 취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취향이 어떻든 나의 뭐 인성이 어떻든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문제는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는 왜 나왔니 해도 나오면 끝인 게 바로 수험이에요. 그래서 수험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제 취향이 아니라고 해도 해야만 하는 것을 학습하는 게 바로 수험이에요. 그런데 수험이라 하는 것은 100을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공부를 100점 맞기 위해서 100을 하고 가겠다 하면은 그분들은 여기에 정말 오랜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전공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수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수험이 100을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수험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가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전략 관계인데요. 전략 문제인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죠. 그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중에서 맞았을 때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 저라고 하는 강사는 일종의 도구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저걸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택을 도와드리는 게 책이고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방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딱 저 두 가지예요.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학생분들은 정말 많이 자기 취향을 반영해요. 하기 싫은데 왜 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년에도 제가 요 말씀드렸는데 수험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게 바로 뭐냐?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절대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안 나오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게 수업 내용의 선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수험의 자세를 갖다가 그르치기도 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말 중에 하나 이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요. 꼭 합격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10년이 넘는 강의 동안 공무원 강의만 했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나본 수험생들 중에서 꼭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 그러니까 떨어져도 되는 학생 하나도 없어요. 각자마다 얼마나 절절한 사연이 있는지 누구나 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꼭 합격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꼭 합격해야 되는 일반 학생이 아닌 상위권 학생들보다 잘해야지 합격하는 게 이 수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 시작하는 분들이 매일 묻는 게 저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압축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덜 공부할 수 있냐를 진짜로 머리를 많이 써요. 공무원의 처음 책이 나올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책이 다 얇게 나와요. 그래야지 차별화가 되니까. 근데 3년 뒤에 가면 다 이따만큼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강의를 하든 공부를 하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10번 이상의 시험을 보죠. 학생들은 어떤 시험을 볼 줄 몰라. 무조건 국가직에만 초점 맞춰서 강의할 수는 없고 공부해서도 안 됩니다. 1년에 3번 이상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을 볼 때 본인이 3번 이상을 시험을 본다. 즉 20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60에서 80문제가 나온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수험은 효율적인 거 압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효율성과 압축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되 압축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쵸?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압축이 가능하지. 쌓아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압축해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쌓아놓은 게 있을 때 얘가 압축해야 되지. 불필요한 게 좀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정말 진국이 남아서 이것이 밀도 있는 이 두께감을 형성하는 거지. 쌓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압축해봐라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들. 제발 쌓아놓은 다음에 효율성 있는 압축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기본서 자체가 압축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만약 일반 책으로나 아니면은 다른 수험 서적서를 만들어 놓으면은 3배, 4배가 된 책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압축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가 실력을 좀 쌓아야 된다.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절실하게 합격을 꿈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저 사람들도 다 지금 간절하게 합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강도에 있어서는 좀 매우 비슷하다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덜 힘든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그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절실함이라고 하는 걸 앞세운 사람은 절실함만 앞세워서는 합격하기 힘들어요. 반드시 절실함에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은 그쵸? 성실성이 따라가야 됩니다. 절실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상위 20% 합격권 학생들은 누구나 절실해.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내가 만약에 이기고 합격권을 따내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성실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정성보다 위에 있는 건 성실성이다. 누가 한 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했던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함이죠. 자신의 참된 마음일 거야. 근데 성인들은 자신의 참된 마음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사실 통과되는 것은 인생에서 몇 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성실성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그쵸?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정말로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말 기억하세요?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인데 누구 말이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마녀 누구더라 이름이? 유타카였나? 그 마녀가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마법처럼 얻은 것은 마법처럼 쉽게 사라진다. 수업도 좀 똑같다 생각해요. 이 수업이 조금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수업은 절대로 마법도 아니에요. 제가 뭐 마녀도 아닌데 제 수업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만약에 선제국어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가지고 뭐 국어 한 번 들으면 내가 갑자기 성적이 뛰겠지, 뭐 대단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수업이 맞지가 않습니다. 제 수업은 절대로 마법도 아니고요. 노력할 수 있게 그리고 강사랑 학생이 같이 노력하는 수업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 예능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고 즐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법처럼 쉽게 얻은 것은 마법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힘들어서 자기 이론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결과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험이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어차피 합격할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합격할 거잖아. 조금 일찍 합시다. 조금 일찍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어차피 우리는 합격할 거다. 그 긍정성을 바탕으로 하되 좀 더 남들보다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합격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OT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잠시 후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